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특히 나스닥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미국 시장 업종별 특징 흐름 짚어주신다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 업종별 특징 흐름을 짚고 가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신고가 업종 같은 경우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가고 연결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미국 시장의 흐름과 함께 업종에 대한 동조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을 서두로 얘기하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흐름, 지수 흐름으로는 장중에 변동성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러시아 포탄 같은 경우가 폴란드 국경에 한 2발 정도 이 부분이 좀 도래가 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아직 공식화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좀 톤을 조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일단 염두에 두되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신저가를 나타내는 업종이었어요. 그리고 신저가를 나타내는 업종 안에서 종목들이 미국 상장된 중국주였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는 구체화가 된 점이 없지만 신저가를 나타내는 종목 안에서 여기에서 그 저가를 나타내던 부분의 핵심 같은 경우가 미국, 중국 분쟁의 격화였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IT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여기에 대해서 해외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 미국 내에서 판매 통제 같은 부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정의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만으로도 주가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성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IT 업종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닝 소켓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패키징 업체 같은 경우가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냈어요. 이 부분은 업황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업황의 회복 같은 경우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요인, 하나의 가능성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대만의 TSMC에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업황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은 그 사이클이 짧고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TSMC 주식을 매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각에서 우리 과거의 사례들 가깝게는 그 에너지주 엑슨모빌을 매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에너지주를 매수하지라는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점은 반도체라든지 IT 업황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보다 회복의 사이클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해석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 그 반도체 패키징, 그다음에 소켓 이러한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고 정거래일 우리나라 시장은 주가가 이미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중소형 IT 업종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열리지 않은 부분이 시장이 더 추가가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절대 주가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러면 절대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들 우리가 그 중국주 이 사례에서 본 점을 대입을 해보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또는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제거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결론은 지금 주도를 나타내는 업종군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와 절대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제가 대형주군, 시총 상인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중소형주 얘기가 제가 많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은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 중소형 개별주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장이 어렵고 12월장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양도세 이슈가 계속 부각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슈 같은 경우가 금액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고요. 그렇다 보니 시장의 시각에 맞춰서 중소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롯데 시스템즈는 반도체, OLED와 관련된 이송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OLED 시장은 아직 개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삼성에서 이제 A5라는 공장에 대해서 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가동이 될 때까지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삼성이 OLED TV 내년에 이제 목표 판매가 얼마다 LG 디스플레이단에서 LCD 사업을 이제 축소하고 또는 이 사업을 접고 OLED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멘트만 있어도 OLED 관련주들은 주가가 선행해서 강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삼성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덕산 네오록스의 주가 강함을 봐왔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OLED 시장의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한 차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50억 원 수준이에요. 이 부분을 시총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절대 주가가 떠 있지만 현재 시가 총액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눌림이 나올 때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7,7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롯데 시스템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슈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목할 만한 점과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도 궁금합니다. 한 번에 소개 가능할까요?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이슈는 사라집니다. 연말장의 특성은 개별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책, 그다음에 각 기업들의 내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는 내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그러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로봇, 메모리, 반도체 이 업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연결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관절 로봇 사업을 영위합니다. 우리가 말은 쉬워요. 관절이 여러 개 늘어나는 로봇을 만든다는 게. 그런데 로봇은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보더라도 직선에 대해서는 나아가기 싫은데 이 곡선에 대한 구현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멘텀에 주목을 하는 시기 하반기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 정책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3만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